낚시에서 채비란 줄, 도래, 봉돌, 바늘로 이루어진 낚시 소도구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리그, 일본어로는 식각계라고 하죠. 가장 간단한 채비는 줄에 바늘만 묶은 선사시대의 낚시 채비겠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채비는 아마도 구멍찌 낚시 채비가 아닐까 합니다. 자, 원줄, 면사, 매듭, 그리고 찌구슬, 어신찌, 쿠션, 고무, 수중찌, 도래, 목줄, 봉돌, 바늘, 무려 이 10가지의 소도구들을 연결해야 되는 이 찌낚시 채비는 이걸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입문자들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미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찌낚시 채비가 또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고 조류나 바람과 같은 상황에 따라서 또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비가 간단한 원투낚시나 루어낚시에 비해서 찌낚시는 이 채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늘 고민입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5가지 수심별 찌낚시 채비 매뉴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찌낚시에서 채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는데 수심, 조류, 바람, 그리고 투척거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심이죠. 즉 전유동을 할 것인가 반유동을 할 것인가, 수중찌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목줄을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이런 채비의 각 요소를 결정하는 제1차 기준은 조류나 바람이나 투척거리가 아니고 수심이라는 거죠. 지난 바다낚시 테크닉 2편 감성돔 낚시용 구멍찌 선택에서 수심에 따라 찌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찌를 고른 뒤에 수중찌, 봉돌, 목줄 길이까지 결정하는 채비 전체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4m 수심. 4m 이하면 바다낚시에서는 얕은 수심에 속합니다. 하지만은 이 수심에는 일조량과 산소가 풍부하고 그로 인해서 그 다양한 먹잇감들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사냥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찾는 수심이 되고, 그래서 대박조항을 만날 확률이 높은 수심이 3 내지 4m 수심입니다. 다만 이 수심에서는 감성돔이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이 흐리거나 파도가 치는 은폐 여건만 형성이 되면 감성돔의 활발한 입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겨울에 추자도나 태도, 가거도, 그리고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 본섬 이런 곳에서는 3, 4m 수심의 여밭에서 감성돔 떼를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파도가 일고 물색이 흐리면은 2m 수심의 아주 얕은 곳에서도 오자 감성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파제에서도 사람이 적은 한적한 날이나 한적한 시간에는 그 석축이나 테트라포드 끝에 그 언저리에 3, 4m 수심을 노릴 때 멀리 깊은 바닥을 노릴 때보다 더 많은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심에 맞는 채비는 2가지입니다. 먼저 1. 목줄 길이만 가지고 낚시하는 반고정 채비입니다. 수심이 3m면은 목줄도 3m, 수심이 4m면은 목줄도 4m. 이렇게 이제 조절해 놓고 그 찌 바로 위에 면사 매듭을 묶어서 반고정하거나 아니면 찌 밑에 이쑤시개나 면봉을 꽂아서 이제 고정합니다. 수심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반고정 채비가 더 편리하지만은 그 약한 입질을 캐치하는 예민성은 고정 채비가 더 좋습니다. 찌는 7 내지 9g의 2B나 3B찌가 적당하고 잔잔할 때는 2B찌에 목줄에는 G3나 G2 봉돌, 조류나 파도가 세면은 3B찌에 B나 2B 봉돌이 좋습니다. 2. 목줄을 파격적으로 줄인 속공형 반유동 채비입니다. 목줄을 한 발 길이로 짧게 하고 수중찌를 달아서 채비 하강 속도를 높이고 안정감도 높이는 거죠. 이 채비는 동해안처럼 얕은 수심에서 파도가 높을 때 이제 쓰면 좋고 잡어가 많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또 조류가 빠른 방파제에서 석축 언저리를 노릴 때도 좋죠. 파도가 일거나 조류가 빠르면은 미끼가 나부끼기 쉬운데 이때 목줄 길이를 줄이고 묵직한 수중찌로 잡아주면은 감성돔이 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파도밭에서는 10에서 12g 사이에 볼륨감 있는 둥근 찌를 고르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슬림형 구멍찌나 막대찌를 고르는데 1호찌에 0.85 수중찌가 무난하지만 파도가 높으면 1.5호나 2호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줄에는 B나 2B 봉돌을 물려서 아래 위로 조절해 주면 됩니다. 2. 5, 6m 수심. 남해안에서는 다소 얕은 수심에 속하지만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는 이 수심에서 가장 많은 감성돔이 낚입니다. 남해안에서도 가을에는 가장 먼저 노려봐야 하는 수심이고 특히 추자도, 가거도, 태도의 초등 감성돔 시즌에 입질이 잦은 수심입니다. 채비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 0.5호찌에 3비나 4비찌를 단 반유동 채비입니다. 반유동의 스탠다드 채비라고 할 수 있죠. 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토리형 L 사이즈 찌에 수중찌도 클래식한 계란형 수중찌가 좋습니다. 목줄에는 G4에서 G2 봉돌 1개를 물립니다. 목줄 길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3 내지 3.5m가 좋고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나 뱅에돔 바늘 8호가 표준입니다. 2. B찌 전유동 채비입니다. 감성돔 전유동 채비는 목줄 길이를 4 내지 4.5m로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목줄만 내려서도 입질 수심이 확보되고 거기서 1, 2m만 더 내려주면 바닥까지 훑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전유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유동은 미끌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바늘은 작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감성돔 1호나 2호, 뱅에돔 6호나 7호가 적당합니다. 까불그림이 적은 도토리형의 잔잔하면 M 사이즈, 바람과 파도가 있으면 L 사이즈가 좋고 봉돌은 유속에 맞춰서 G4에서 B 사이의 봉돌 한두 개를 물립니다. 3. 7, 8m 수심. 남해 전역을 통틀어서 감성돔이 가장 많이 낚이는 수심입니다. 가을에는 깊은 곳보다 7, 8m 이내의 수심에서 감성돔이 많이 낚이고 겨울에도 초겨울인 12월에는 이 수심에서 입질이 잦습니다. 저는 처음 내려봐서 포인트의 그 수심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일단 7 내지 8m 수심의 찌매듭을 이제 맞춰놓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거제, 통영, 여수권의 몇몇 깊은 섬을 제외하면은 거의 1, 2m 오차 범위 안에서 바닥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역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 1호 반유동 채비입니다. 1호찌에 0.85나 1호 수중찌 또는 구문봉돌을 단 감성돔 낚시 대표 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찌는 도토리형 L 사이즈를 쓰고 조류나 파도가 있을 때는 0.85 수중찌에 목줄에는 B나 2B 봉돌을 달아서 미끼를 안정시켜 주는 게 좋고 잔잔할 때는 1호 구멍봉돌에 목줄에는 G4에서 G2 봉돌을 달아서 미끼를 자연스럽게 놀려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수중찌보다 하강 속도가 빠르고 조작하기가 괜쾌한 그 구멍봉돌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바람과 그 조류가 반대로 흐를 때는 속 조류를 타고 그 찌를 끌고 갈 수 있는 수중찌를 다는 게 좋습니다. 2. 비기울찌 전유동 채비입니다. 감성돔의 활성도가 좀 낮을 때는 이 반유동 채비에는 없던 입질이 천천히 내려주는 전유동 채비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7, 8m로 약간 깊은 수심에서 전유동을 할 때는 일반 구멍찌보다 줄 빠짐이 좋은 기울찌가 좋습니다. 가까이 노릴 때는 M 사이즈, 멀리 노릴 때는 L 사이즈를 세팅하고 찌 밑에 조수고무, 그 밑에 8번 도래를 묶고 목줄에는 유속에 따라서 G3부터 2B까지 봉돌 한두 개를 물립니다. 4. 9 내지 10m 수심. 겨울에 감성돔이 가장 많이 낚이는 수심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1월과 12월에는 9m 이내의 수심에서 잘 낚이고 1월과 2월에는 10m 이상 수심에서 잘 낚입니다. 역시 두 가지 패턴을 씁니다. 1. 1.5호 반유동 채비입니다. L 사이즈의 도토리찌에 1.5호 구멍봉돌을 달고 조류가 순하면은 B봉돌, 조류가 빠르면은 2B봉돌을 물립니다. 9m 수심부터는 B보다 작은 봉돌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 수심에서는 1호찌가 정석에 가깝고 또 1호찌를 쓰는 분들이 많지만 작고 가벼운 타입의 1.5호찌를 쓰면 빠르게 내려서 조작하기도 편리하고 또 감도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이 수심부터는 목줄이 짧은 게 좋습니다. 목줄이 길면 이 미끼가 내려가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한 발 반, 그러니까 2.5 내지 3m가 1.5호찌에는 딱 맞는 길입니다. 2. 잠길찌 채비입니다. 1.5호 반유동 채비에 봉돌을 추가하거나 찌만 1.5호에서 여부력이 한 2B 정도 있는 1호찌로 바꿔주면 그 찌가 천천히 물속으로 잠기면서 바닥까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잠길찌 낚시 요령은 물속의 찌를 2m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낚싯대를 들어서 쭉 뽑아 올린 다음 다시 내려주는 이런 그 조작을 반복함으로 해서 미끌림도 줄이고 그 바닥층에 있는 감성돔의 빠른 입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찌를 잠기게 하려고 이제 추가로 물리는 봉돌은 2비나 3비가 적당한데 목줄의 상단보다는 하단, 그러니까 바늘 근처에 물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미끼가 이 바닥에 닿았을 때 전체 채비는 꼿꼿이 서 있어서 미끌림도 줄이고 또 입질도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5. 11 내지 13m 수심. 남해 서부의 겨울 감성돔이 9 내지 10m 수심에서 많이 낚인다면 남해 동부, 즉 거제, 통영, 남해도, 그리고 여수 금오열도의 겨울 감성돔은 11, 12, 13m 수심에서 잘 낚입니다. 주로 30m 이상 원거리를 노려야 될 상황이면은 1번 3호 반유동 채비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호 부리기 좀 어중간하다고 생각해서 1.5찌 다음에는 바로 3호찌를 즐겼습니다. 다만 20m 이내 근거리에 포인트가 형성될 때는 2번 1.5호 반유동 채비도 좋습니다. 이 수심은 전유동 낚시로 노리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잠길지 낚시도 근거리 포인트에서는 효과적이지만은 멀리서 입질할 때는 반유동 채비보다 비효율적입니다. 이 3호찌를 사용할 때는 찌의 무게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시중의 그 3호찌들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밑에 수중찌까지 세팅하면은 너무 무거워져서 오히려 멀리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3호 봉돌은 그 자체 무게만 11.25g입니다. 봉돌만 달아서 던져도 40m는 날아가죠. 그래서 3호찌는 13g 내외로 가벼운 찌가 좋습니다. 그래야 13g 플러스 11.25g은 약 24g이 되는데 이 무게가 1호 낚싯대로 던졌을 때 가장 비거리가 잘 나옵니다. 찌하고 수중찌를 합해서 25g이 넘으면은 오히려 장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게추가 찌의 중앙에 있는 중중심찌가 좋습니다. 이런 게 그 초원투용으로 이제 개발된 그 중중심찌인데, 그 일반 찌는 던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날아가지만은 이 중중심찌는 이렇게 45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찌하고 밑에 있는 그 목줄이 엉킬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멍봉돌의 형태도 중요한데요. 길쭉한 형태보다 이렇게 이제 둥근 형태가 그 찌와 엉킬 위험이 적어서 초장타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초원투용 3호찌에 맞는 목줄리 길이는 한 2에서 2.5m로 아주 짧은 게 어울립니다. 이상으로 5가지 수심에 10가지 채비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4m 그 이상의 수심에 대한 채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 이유는 14m, 15m 그 이상의 수심은 참돔은 몰라도 감성돔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성돔은 태생적으로 얕은 수심을 좋아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크릴이 이 15m 그 이상의 수심으로는 깔아앉지 않기 때문에 밑밥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낚시, 감성돔 낚시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일단 15m 그 이상의 수심은 노리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 10가지의 패턴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각 수심별 그 1번 채비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목줄의 길이는 제가 제시한 그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그 미끼를 빨리 내려서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목줄의 길이를 짧게 하시면 되고, 미끼를 천천히 내려서 좀 자연스럽게 놀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목줄을 길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심에 따른 찌낚시 채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팁으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맛집 한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흑이자TV가 강의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감이 좀 아쉽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채널입니다. 바로 기술자 김종호 TV입니다. 이 영상 제작하는 김종호 프로는 그 팬들이 붙여준 기술자라는 닉네임만큼 어떤 필드에서든 그 대상을 낚아내는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감성돔 낚시는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정말 잘합니다. 그동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어서 이분의 낚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반갑게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낚시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허기자 TV를 보시고, 낚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술자 김정호 TV를 보세요. 고수의 전투력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을 겁니다.